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소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신규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를 애청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트럼프가 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였고 미국 국민과 자유파 애국 시민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서서히 내려오는 것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짓된 사악한 악마의 사탄의 후손들은 지금 재앙이 닥친다라고 생각하고 겁에 덜덜 떨고 있겠죠. 자, 심지어 미국의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갔던 범죄자들은요. 자,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 모두가 다 정말 쓰나미에 실려서 다 도축당한다라고 생각하고 벌써부터 짐을 싸서 다시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본국으로 지금 귀환들 하고 있다 그럽니다. 자, 중국에서 몰래 들어간 중국 공작원들, 그자들도 돌아가지 않고 계속 암약할 거예요. 차이나타운으로 숨어들고 내가 미국 친구들한테 알려주는데 차이나타운부터 뒤져서 중국의 간첩 요원들을 즉 에이전트, 에스피오나지들을 색출하기 바랍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저희가 이미 언제전부터 미국의 선박, 특히 군함들이 대한민국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했고 미국의 해군성 장관이 다녀가면서 대한민국의 주요한 선박 제조 공장,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대우해양조선, 현재는 한화 한국해양으로 좀 넘어가 있죠. 그리고 또 한진중공업, 이런 곳들을 다녀가면서 대한민국의 선박 건조 기술이 얼마큼이나 발전되었는지 확인을 했고,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게 맡겨도 되겠다라고 이미 미국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에 돈벼락이 떨어진다고 1부와 2부로 나눠서 제가 이미 방송을 한 적이 있죠. 근데 제 방송을 미국에서 그 공화당 전국 그 위원회가 그 방송을 봤는지 어쩐지 좌우지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첫 번째 통화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의 선박 건조 실력, 능력에 대해서 앞으로 한미 간에 모종의 일이 생길 것처럼 덕담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역시 저는 그런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거래의 달인이다. 거래의 귀재다. 속으로는 비틀린 게 그렇게 많이 있을 테고 정확하게 아래로부터 많은 좋지 못한 이야기들을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통령에게 여유 있게 그렇게 조크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과연 도널드 트럼프 시대에 뭔가 대한민국의 국군이 융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미국 해군이 사용하고 있는 핵잠수함 그리고 핵항공모함 이와 같은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와 또 가격과 실력을 자랑하는 이와 같은 장비들을 대한민국에서 과연 건조하고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잠시 고찰하고 또 국민 여러분께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다는 점을 여쭤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향기를 좀 마시고 제가 좀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허브향입니다. 허브향인데 이게 지금 액체로 보이시죠?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기체를 포집해서 만든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마시고 나면 몸이 개운해짐을 느낄 수 있고 피로 회복도 많이 되고 아주 건강 회복, 특히 암 환자라든지 중병 환자들한테 좋은 그런 겁니다. 제가 앞으로 좀 차츰차츰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제2기가 미국의 항구를 다니는 선박 그리고 미국 해군 함정을
반드시 미국 조선소에서만 건조해야 한다는 일명 존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존스법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그 전에 어느 독재가께서 미국의 참전용사들께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을 저희들의 방송을 보시고 미국에 있는 참전용사들에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서 책값으로 20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2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의미 있는 곳에 보내달라고 하시면서 책값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드 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 안재철 대표께서 미국의 참전 용사들에게 책을 직접 보내드리고 그리고 우편 발송한 영수증을 후원금을 기탁하신 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 책자를 사서 6.25 한국전쟁에 대해 공부를 시키겠다고 하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역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이제 서서히 태풍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국가정보원, 외교부, 문체부, 그리고 교육부. 귀하들은 내가 이 정도로 얘기할 때 빨리 이 책자를 사서 외교부나 국정원은 전 세계 우리를 도와줬던 67개 국가뿐만 아니라 유엔 회원국들한테도 다 이 책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어떠한 수준의 강국이고 문화국이고 과학국이란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라요. 국정원 여러분, 외교부 여러분, 또 문체부, 교육부 혹은 통일부까지도. 자, 국민들의 이 열성이, 국민들의 헌신과 국민들의 이런 기여가 모아져서 이게 태풍이 돼서 불어나가게 되면 너네들 지금 국가에서 공무원직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말이다. 앞으로 밥을 먹고 즉 밥을 빌어먹을 기회조차도 없어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빨리빨리 움직이길 바래. 자, 정식으로 얘기할게요. 국방부, 국정원, 방첩사, 보훈부, 통일부, 행안부, 교육부, 이런 정부 부처에서 이 책 보급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만약에 하지 않고 국민이 먼저 나서서 불길이 일어났는데 자네들은 가만히 있다. 이제 집에 가는 것밖에 안 남은 거야. 자,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양반이 윤석열 대통령을 언제 봤다고 한국 조선업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미국 연안을 항해한다거나 미국 해군 함정의 경우 미국 조선소에서만 선박을 건조해야 한다는 일명 존스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존스법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이 모두 장악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존스법을 폐기하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필요하는 이지스 함을 국내 조선소에서 대량으로 건조하는 것 역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국내 조선소들은 해상에 플로팅 도크를 띄워놓고 배를 건조합니다. 때문에 미국 해군에서 이지스함 건조 물량을 확실하게 공급해 준다면 현대중공업에서 1년 6개월, 1년 5개월 안에 이지스함 10대에서 20대를 만드는 것은 별로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한화오션 역시 바다에 플로팅 도크를 만들어 놓고 미국산 이지스함을 찍어내기 시작하면
1년 6개월 안에 이지스함 3, 40척 건조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할 것도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이 조선 기술이 이 정도입니다. 국내 조선소들은 설계도만 있으면 이지스함 건조에 약 1년 5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밖에 소요되면 충분히 완성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3,000톤급의 재래식 잠수함 역시 건조하는데 1년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합니다. 그냥 3D 프린터에 복사기에 놓고 그냥 찍어내는 수준으로 이런 고차원의 이 선박을 건조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잠수함이다, 이지스함이다, 이런 선박 건조가 대한민국의 조선소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현재 미국의 4만 톤급의 군수 지원함이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만간에 미국의 이지스함 건조 역시 우리 한국에서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함정 건조를 함에 있어서 중국의 물량 공세를 맞받아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 해군도 4척의 이지스함을 이미 건조를 했고 추가로 2척을 건조할 예정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지스함보다도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이 덩치가 더 크기 때문에 미 해군용 이지스함 건조는 크게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미 해군의 핵 잠수함 역시 수리를 받으려면 20개월 혹은 30개월을 대기해야만 한다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핵 잠수함이 국내 조선소에서 수리를 하러 입항하는 일도 향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첨단 잠수함 설계 기술이 유출된다고 하여 미국에서 우려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산업 그리고 조선 산업에서 세계 최정상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FPSO라고 하는 한 척의 1조 원짜리 초대형 해상 시추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상 시추선 역시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 해군의 핵 잠수함을 수리할 수 없을 만큼 기술이나 능력이 뒤처지지도 않습니다. 즉 수리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에서 볼 때 특별한 기술 유출이 될 것도 없습니다. 이미 비슷한 수준까지 대한민국이 올라와 있기 때문이죠. 이미 미국에서는 지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한국과 한미 우주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게 달 탐사 기술도 이미 전수를 하였습니다. 달 탐사 기술은 달리 표현은 뭐죠?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입니다. 앞에다가 인공위성을 다루면 달 탐사 로켓가 되고요. 탄두에 폭탄을 다루면 바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국은 이미 원자력 기술 및 조선 기술에서 미국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소형 원전 SMR, Small Modular Reactor 기술 역시 미국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 없이도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못 만들게 방해를 해서 못 만들었을 뿐입니다. 결코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들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오늘 시간 빌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따라서 미국이 대한민국 조선소에서 미국의 핵 잠수함을 수리한다고 해서 미국의 핵 잠수함 건조하는 기술이 유출되었다고 말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기술이 선진화되고 발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미국의 핵 잠수함이 한국 조선소에 수리를 하기 위해서 입항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집 들락거리듯이 들어오면 되죠. 한국 조선소 기술자들이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미 해군 원자력 잠수함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기술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도 수리를 위해서 한국 내 조선소에 기항하는 것도 앞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항공모함 설계에 관련된 많은 노하우들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안 가르쳐줘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 기술자들에게 의도적으로 핵 잠수함과 핵 항공모함의 수리를 맡기면서 각종 노하우 및 기술을 이전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항공모함은 직접 운용을 해봐야만 그 배를 해상에서 작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100억 달러를 주고 미국에게 핵 항공모함 및 핵 잠수함도 국내에서 수리하게 해달라고 선제적으로 부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핵 항공모함이나 핵 잠수함을 대한민국 조선소에서 신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의 핵 항모, 핵 잠수함 관련 기술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국내 조선소에서 7,000톤급 핵 추진 잠수함과 7만 톤급 핵 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국산 KF-21 보람의 함재기를 탑재하여 제주도 앞바다에 띄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KF-21 함재기 같은 경우는 단좌가 아니라 복좌식으로 하게 될 경우는요, 그라울러기로 활용을 해서 적들의 항공망, 통신망, 모든 감청망을 귀머거리 장님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특수부 검사라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수부 검사들 어떤 사람이에요? 늘 스폰서 끼고 밥 얻어먹죠. 술 얻어먹습니다. 룸사롱 가가지고 젊은 아가씨들과 레슬링하는 떡파티까지 먹는 것을 습관화하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누가? 대한민국 검찰의 특수부 검사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은 거지근성, 노예근성, 비열함과 잔인함, 악랄함에 표리부동함에 이루 인간으로서 갖추지 말아야 할 독극문들만 지니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 애들이에요. 자, 아프리카 가나에 빚을 탕감해주고 아프리카에 2030년까지 100억 달러 수준의 공적 개발 원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 아프리카 정상회에서 약속했죠. 그리고 필리핀은 또 얼마를 갖다 줍니까? 자, 그런데 대한민국 국방비가 작년 2023년에 57조 원이었습니다. 자, 국방비가 57조 원인데 비정부 기구, 시민단체 이런 자들에게 얼마를 썼냐면요. 102조 3천억 원을 이미 퍼주었습니다. 이미 지출 끝났습니다. 작년에. 자, 그러면서 미국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100억 달러를 달라고 하면 못 주겠다고 버티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라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됩니다. 자, 트럼프가 지난번 시카고에 있었던 이 이코노믹 컨퍼런스에서 이런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에 대해서 100억 달러를 얘기한 건요. 최소한도 50억 달러를 지난 1기 행정부 시절에 요청했다가 그걸 이루지 못했죠. 즉 협상, 딜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풍선을 띄우는 겁니다. 왜? 100억 달러를 얘기해놓고 50억 달러를 받아가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자, 맞고 받고 더블로 가. 뭐 이런 거 영화 가사도 나죠. 자, 100억 요청해? 오케이. 받을게. 100억. 그리고 더블로 200억 줄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라겠죠. 대신에 우리는 요청을 해야 됩니다. 무슨 요청을 합니까? 자, 우리나라 안보가 앞으로 위험해. 중국이 저러고 있고 러시아도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드 포대를 적어도 지금 1개가 아니라 한 9개 더 늘려서 한 10개 정도 한반도에 갖다 놔. 그리고 일본 요코스카는 칠함대가 와 있지만 지진 때문에 불안한 지역이야. 그러니까 다들 제주도로 이사 오라고. 응?
제주 서남방에 과거 일제가 사용했던 활주로도 있고, 그 활주로 지역을 좀 더 세련되게 개간해서 한 길이 한 4km 이상의 활주로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주로를 닦고 그 앞바다를 준설해서 미 제7함대가 항공모함까지 기항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주도를 개벽시켜야죠. 자, 그걸 미국은 너희들이 해. 왜? 우리가 돈 주니까 일로 이사 와. 그리고 제주도에 신설되는 해군 공군기지는요, 전부 다 대한민국의 건설사, 대한민국의 토목 회사들에게 맡겨서 그 비용을 대한민국 회사들이 벌어들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서해안에 흑산도, 가덕도, 뭐 추자도, 또 좀 더 올라가서 덕적도, 또 연평도, 어청도, 백령도 이런 지역에 다 활주로를 깔고 한미 해군 공군 해병대가 연합 근무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을 불침 항공모함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북한 지역을 우리가 접수하게 되면 동해안에는 청진, 함흥, 원산, 서해안에는 신의주, 해주, 남포, 신의주, 남포, 해주 순서대로 이렇게 한미 연합 해군 공군 해병대가 근무하는 군사시설을 확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한미 간의 이런 공관 협력 속에서 중국과의 군비 경쟁을 하게 되면 중국 공산당의 붕괴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빨라져서 조만간에 중국이 명을 마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100억 달러 얘기가 나온다고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이러면 나라 망한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KBS, MBC가 떠든다고, 조중동이 떠든다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되겠어요? 이번에 제가 조금 이따 또 이제 녹화하면서 미국의 언론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언론사들 이제 황천길 갈 날이 지금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 문재인이라는 자가 있죠. 대통령에 대한 간첩입니다. 이 문재인이가 암호화폐로 대북 송금한 것이 얼마인지 지금 계산이 안 나옵니다. 이게 수백조인지 아니면 수천조 원인지 좌우지간에 대북 송금한 정확한 양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사도 안 해. 착수도 안 해. 그러고서 공정과 상식이 마련되겠어요? 법치가 확립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분담금 100억 달러도 못 주겠다고 하면은요, 그거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체면을 깎아먹는 얘기예요. 만약 이 얘기를 대통령이란 사람이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거나 무식하거나 무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이제 대한민국은요, 이제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외교가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해서 외교부가 이행사항 집행기관으로 이미 전락이 되어 있지만 이와 같은 거지근성, 노예근성, 빌어먹을 이런 생각에 입각한 외교는 더 이상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친구들에게는 6.25 전쟁 당시에 우리를 도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100억 당연히 주는데 저라면 100억 주고 100억 더 주겠다 이거야. 그리고 미국과 거래하고 있는 우리나라 작년에 무역 흑자가 444억 달러였어요. 대략 한 67조 원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을 야, 중국 애들한테 관세 때리되 우리한테는 좀 때리는 신용만 하고 아주 낮게만 해줘. 1, 2% 정도만. 그렇게 하면서 한미 간의 무역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우리가 67조 원, 한 뭐 444억 달러 벌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 끝날 때까지 1000억 달러를 달성하게끔 하죠. 1000억 달러. 그럼 뭐 우리도 한 120조, 130조 이렇게 무역 흑자가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크게 봐야지. 친구들한테 큰 걸 주고 우리는 더 큰 걸 갖고 와야지. 그래야 그게 장사를 잘하는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에도 엄청난 돈보따리가 쏟아지지만
우리한테 역시 더 큰 돈보따리가 쏟아집니다. 자, 어차피 문재인 정권 당시 부정 땡땡을 했어. 조작 땡땡을 하고 불법 땡땡을 했어. 그 기술과 전략을 어떻게 했어? 미국 민주당한테 제공했던 거 아니야.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를 낙마시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죠. 이런 사실을 미국 도널드 트럼프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그리고 문재인 일당, 그리고 더블당, 이 자들은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엄청난 보복을 당하게 될 거예요. 과거 역사에서 말하는 피해 숙청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을 비호해왔던 문재인의 사냥개, 문재인의 호위무사, 누구야?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이런 사람들도 똑같은 패거리로 인정을 당하고 몰려서 어마어마한 보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때 보복을 적게 당하거나 아예 당하지 않으려면 주한미군 주둔에 관련된 분담금 100억 달러를 주고 확실하게 미국과 협상하고 친선을 도모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중국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중국에 붙는다는 것은 정신병이 아닐 수가 없어요. 미국의 안보 라인은 윤석열이 미국의 안보 라인을 길들이려 한다고 하면서 불만이 큰 상황이에요. 지난번에 수미테리 사건 때 보셨죠? 에?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불만을 표출하는지. 그러니까 미국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아주 친구들한테 잘 대해주는 것처럼 온화하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피해 보복을 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일례로 미국의 서열 3위였던 별로 예쁘지 않은 낸시 펠로시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번에 또 하원에 당선이 돼서 22선인가 21선인가 그런데 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한국을 왔을 때 그녀를 만나지 않고 팽을 시켰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연극을 보러 갔었다 그러죠. 이것도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보복이 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취임식 당시 미국의 안보수장 4명, 즉 빅4 드래곤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행사를 담당했던 담당자는 공기업 사장으로 영전을 시켰어요. 자, 이 점에 대해서는 보복이 없겠습니까? 이제는 죽었다고 복창해야 될지도 몰라요. 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국에서 보복의 칼날을 갈고 있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알려드렸는데 듣는 귀가 없어서 보복을 당하면 할 수 없죠. 북한에 평창올림픽을 앞뒤로 전후해서 방송중계 차량을 가져갔다가 방송중계 차량 또 방송장비 다 놓고 왔어요. 거기에다가 이집트 오라스콜 통신회사에다가 김정은이가 갚아야 될 돈 6억 달러를 대신해서 갚아줬습니다. 지금 미국의 정보기관과 미국의 연방정부에서는 문재인의 그와 같은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할 뿐만 아니라 곧 손을 봐야 된다고 벼르고 있는데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는 간첩 문재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에 대한 끔찍한 후과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모종의 정치적 급변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김문수 장관 같은 분들이 대통령이 돼서 철두철미하게 친미 반중을 하고 또 미국과 함께 안미 경중 같은 이런 헛소리 망언하는 게 아니라 안미 경미 무슨 이런 말은 사실 우리 국제 정치학에도 없는 말이지만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과 해야지 우리가 발전하고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아마 김문수 장관이 하시면 아마 훨씬 잘하실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같은 서울대를 나왔어도 저거예요.
판사나 검사, 변호사 출신이 아니에요. 노동운동을 하면서 왼쪽에서도 있어봤고 또 오른쪽에서 국회의원 3번, 도지사 2번도 해봤고 하기 때문에 정말 막대 먹은 스폰서나 받고 밥 먹고 술 먹고 똥 먹는 그런 검사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중국이 죽으면 말이에요. 중국 기업이 갖고 있던 시장은요, 모두 다 우리 대한민국 시장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싹 쓸어 담습니다. 싹 쓸어 담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중국이 죽건 말건. 자, 이제 전 세계의 금융과 자본이 한국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절묘한 타이밍에 국민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지근성, 노예근성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이 거지근성, 노예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기회주의자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이 나라 미래가 없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라요. 자, 거지근성, 노예근성에 기회주의자 근성에 쩔어 있으면 또 다시 한번 거지근성, 노예근성에 쩔어서 짐승만도 못한 것들을 그런 놈들을 정치인이랍시고 뽑고 대통령이랍시고 또 뽑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국민들이 또 하시게 됩니다. 또 하고 싶으십니까? 금수만도 못한 것들을 정치인으로 합치고 그런 것들을 뽑아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왜 그래야 됩니까, 국민들께서? 이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자, 국민 여러분, 신신당부를 드릴게요. 이제 공짜 좋아하는 무상급식, 무상복지, 이와 같은 거지근성에 입각한 정책을 말하는 이런 놈들, 이런 금수만도 못한 것들 모두 퇴출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비난하고 가난하고 돈 없어도 오직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뽑아야 될 때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짜 좋아하고 스폰서 끼고 다니면서 호가호위하면서 밥 얻어먹고 술 얻어 처마시고 또 여인들까지 떡 받아서 상납 먹고 다니는 이런 더러운 법조인들이 이 나라의 정치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에? 지금 문재인을 지켜주려고 국가정보원이 제 역할을 못하게 1년 반을 끌었어. 그래서 금년도 초부터는 1월 1일부터 대공수사권이 없어지고 문재인을 간첩죄로 조사하는 것조차 안 했다고. 자, 그랬더니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내 마누라가 다치게 됐어. 이게 바로 남의 눈에 눈물 내면 내 눈에 피눈물이 나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역사의 교훈이 지금 이 순간에 이 대한민국 한반도 남쪽 땅에서 지금 서서히 불이 붙어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